안녕하십니까. 선거권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돌보 2월 8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를 둘러싼 논란들이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쏟아지는데 민주당에서 이 해명이라고 하는 것들도 전부 앞뒤가 맞지 않는 허둥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은 이 민주당 안에서 이 김혜경 씨 논란에 대해서 한번 사과를 했으니 별 지장이 없다, 선거에 지장이 없다, 그대로 넘어가자는 분위기였는데 워낙 많은 것들이 쏟아지니 오늘 우상호 총괄선대 본부장 같은 경우도 이게 잘못된 일은 맞다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이렇게 걱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우리가 너무 허술하게 대응을 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의혹을 전복시키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우왕좌왕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죠. 이재명 후보가 또 여기서 자유로운 것도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연루된 그런 의혹들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미디어 토마토라는 데서 이런 여론조사를 하나 내놨습니다. 결과를 내놨는데, 자, 김혜경 씨 갑질 논란, 그리고 김건희 씨,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무속 논란,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위중하다고 보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자 51.0%, 과반이 김혜경 씨 갑질 논란이 더 위중한 문제다 이렇게 했고, 김건희 씨 무속 논란이 더 위중하다는 40.2%입니다. 자, 그래서 이 김건희 씨 무속 논란은 그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것이고, 김혜경 씨의 갑질 논란이 주로 중도층을 중심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자, 김혜경 이재명 부부의 리스크죠. 이재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세 갈래로 지금 진행이 되고 매일매일 같이 쏟아지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무원에 대한 갑질, 또 하나는 관용차, 경기도청 소속 관용차를 사사로이 쓴 의혹, 또 하나는 법인카드 사적 의혹. 전부 다 악성이지만은 특히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 이것은 상당히 범법 소지가 있는 그런 문제죠. 공무원에 대한 갑질은 집안일을 하는데 공무원들을 다 동원을 하는, 지금 5급 배소연 씨부터 해서 7급 A씨로 지칭되는 7급,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로션, 외제 명품 로션을 비치를 하는데 3명의 공무원이 동원됐죠. 그리고 가족 제사 준비하는데도 한 3명 정도가 나서서 심부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무원 갑질에 집안일에 공무원들을 동원한 것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용차. 집에 자가용처럼 관용차를 갖다 놓고 아파트 주차장에 갖다 놓고 사용을 했는데 그 운전기사에게 주는 급여도 150만 원인데 그거 계속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150만 원 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도지사 업무 추진비에서 지급을 했다. 사적으로 아파트에 갖다 놓고서는 제네시스 의전용 차량을 아파트 주차장에 대기시켜 놓고 업무 추진비로 운전기사에 월급을 줬다. 이런 의혹이 있는 것이죠. 자, 가장 큰 문제, 범법 혐의가 되는 문제가 법인카드 사적 사용인데 아주 악성입니다. 아침에 제가 전해드렸죠. 코로나로 자가 격리되어 있을 때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로 자가 격리되어 있던 4월 13일 날 저녁에 소고기가 자택으로 갔습니다. 공간으로 간 것이 아니고 자가 격리, 집에 이재명이 격리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재명이 그날 집으로 자택에 격리가 되어 있으니 그날 소고기가 법인카드로, 그날 결제는 이 비서관이 7급 공무원이 했고 그 다음날 업무 시간에 맞춰서, 점심시간에 맞춰서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를 했죠. 일종의 카드 깡을 해서 산 그 소고기가 집에 갔을 때 이재명이 있었다 이 이야기인데, 오늘 민주당에서도 이것을 반박을 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다. 4월 13일이 아니고 4월 14일부터 자가 격리를 했다. 날짜를 잘못 짚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경기도 지역의 언론과 또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니 13일 저녁부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보도된 대로, 아침에 제가 전해드린 대로. 왜 그러냐면은 경기도에서 14일 오전에 브리핑을 합니다. 14일 오전에 브리핑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도지사 수행비서가 13일, 그러니까 어제 13일부터 이 코로나 증상을 보였다. 증상을 보여서 매뉴얼에 따라서 도지사와 이재명과 그리고 도청 관계자 3명을 자가 격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4일 오전에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13일 날 한 명이 확진이 정상을 보여서
밀접 접촉자 이렇게 분류가 돼서 13일 저녁부터 한 게 맞죠. 오후부터 한 게 맞죠. 오후부터 자가 격리를 했는데 이것이 결제가 된 시점이 이 소고기 결제가 된 시점이 그 오후 5시가 좀 넘었으니 그때 결제해서 저녁 때 그 집으로 가져간 겁니다. 자,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해명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뭐 과일 가게에서 뭐 43만 원어치 내방객 접대용 뭐 이렇게 했다는데 이것도 제사 음식용으로 집에 가져갔다. 이런 또 정언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니 법인카드가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범법 행위죠. 그러니 뭐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나 뭐 최민희 전 의원 같이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옹호를 하고 변명을 하는 쪽에서는 아니야, 이것은 그 집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공간 업무에 사용한 거다. 공간에 손님들도 오고 하니 거기서 사용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왜 이것을 집으로 가져갔을까? 그 분당에 있는 집에 가져갔다가 그럼 집에서 요리를 해서 다시 공간으로 가져갔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죠? 공간에서 하면 되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이 수행비서, 그 철거비서가 다 그 심부름도 다 했겠죠. 자, 그런데 그런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또 김혜경이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 흔적을 찾는데 당력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몇 가지가 더 막 쏟아질 그런 분위기인데 앞으로 뭐가 나올지 또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법인카드 사용 흔적을 찾는데 이 국민의힘이 총력을 기울이는데 청년 보좌역, 새로 발탁된 청년 보좌역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 또 이런 기사가 오늘 하나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청년 보좌역들이 이런 것을 잘 SNS를 통해서 찾아내겠죠. 이 토론 배틀 1위로 발탁된 박민영 정책본부 청년 보좌역이 작년 2분기 경기도 기획 담당관실의 시책 추진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찾아내서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 고깃집, 정육식당이죠. 백년축산이라는 이 가게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재명 지사 성남 자택 인근 정육점에 있는데 그 정육점에서 도청관계자 4명이 업무 추진비라고 11만 8천 원을 사용했다 이렇게 적었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왜 그 성남까지 갑니까? 수원에서. 자, 그리고 이렇게 되니 또 기획 담당관실에서 이 법인카드를 결제를 했다는 거죠. 비서실에서는 아마 뭐 한동안 다 찾던지,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비서실에서 그렇게 구입한 게 없다고 했는데 이 기획 담당관실 법인카드에 이것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걸 밝혀낸 것이죠. 그래서 원희룡 선대본 정책본부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지사 공간 업무용 소고기라고 주장했는데 공간은 수원에 있고 고기를 산 백년축산은 성남 분당에 있다. 이재명 지사 자택 근처에 있다. 이렇게 말이 안 된다고 지금 비꼬았죠. 그리고 이 또 정책본부 청년 보좌역은 이것도 밝혀냈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통해서 도청 관계자 4명이 국수나무라는 프랜차이즈 국수 가게에서 12만 원을 사용한 대목도 찾아냈는데 프랜차이즈 국수 가게입니다. 그런데 4명이 12만 원. 국수 가게에서 어떻게 4명이 12만 원을 먹었을까? 이것이 상당히 의아하다는 겁니다. 그래, 한우는 그렇다 치는데 국수 가게에서는 대체 뭘 먹어야지 1인당 3만 원이 나오나? 그래서 또 이 청년이 거기서 수소문을 해보니 국수나무라는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제일 비싼 메뉴는 로제 치즈 가스에 국수를 같이 먹는 건데 11,000원입니다. 1인당 11,000원. 그러면 도대체 왜 1인당 3만 원이 나왔을까? 어떻게 된 건가? 진짜 카드 깡을 하고 남은 돈은 뿜빠이라도 하는 건가? 이런 말까지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다 대주고 있으니 이 홈페이지에도 나오긴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나오지를 않죠. 여기서 자세히 살펴봐야 되고 또 서로 막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비서실에서 쓴 것, 또 실제로는 이재명 후보 쪽에서 썼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기획 담당관실로 넘어간 이런 흔적까지 다 찾아내면은 또 뭔가 국민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사용 내역이 나오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것이 상당한 이 선거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그 사용 내역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렇게 마음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송국근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였습니다.